시오카현 하마나 호수. 저는 낚시를 아주 좋아해서 홀로 밤낚시를 다녔습니다. 이날도 일이 끝나고 저녁을 마친 뒤 항구를 향했습니다. 그날은 달빛이 없어서 어두웠던 밤입니다. 서둘러 낚시도구를 보트에 싣고 평소의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미끼를 내리고 고기가 낚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시간이 엄청 지나갑니다. 시계를 봤더니 자정 무렵. 벌써 3시간이나 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까 망설이고 있었죠. 그러자 제 등 뒤에서 찰박 하는 소리가 났던 겁니다. 큰 물고기에게 쫓긴 작은 고기는 수면을 달려 돌아다니다 점프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무리를 쫓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미끼를 갈아 아까 소리가 났던 쪽으로 던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제 뒤쪽에서 찰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침 조수의 흐름이 바뀌었을 무렵이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다른 예비 낚싯대에 미끼를 달아 소리가 난 쪽으로 던졌죠. 언제 물고기가 와도 괜찮게끔 낚싯대 끝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찰박하는 소리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 배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건 물고기가 튀는 소리가 아니네요. 그렇게 깨달은 건 소리가 일정 간격으로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간격은 점점 짧아지면서 배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커져서 마치 수면을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소리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황급히 도구들을 정리하고 배에 시동을 켜려고 했습니다만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전혀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물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미 배 바로 옆까지 와 있다는 걸 시로도 알 수 있었죠. 계속해서 시동을 걸던 중 이윽고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풀스로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주변은 곳곳에 물이 얕은 곳이 있어서 생각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수면을 치는 듯한 소리는 저를 점점 쫓아와서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수심이 깊은 항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속도를 올릴 수가 있죠. 저는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우며 항로를 목표로 했습니다. 됐어. 항로로 나왔다. 최고 속도로 항구를 향합니다. 보트의 속도가 너무 올라가 따라올 수 없었는지 수면을 치는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항구의 불빛이 보여오고 있었죠. 속으로 살았다고 중얼댄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배에 엄청난 충격이 왔던 겁니다. 뭔가에 세차게 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뒤쪽을 확인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항구의 불빛에 비친 제 배를 보고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새빨간 페인트로 손 모양을 칠한 것처럼 저의 하얀색 배에 무수한 손 모양이 찍혀있는 겁니다. 보트의 프로펠러에 손을 걸쳐서 배로 올라오려고 했던 것 같은 손자국도 있었습니다. 더는 무서워서 서둘러 차로 돌아가려던 때 항구로 차가 들어왔습니다. 잘 보니 친구의 차였죠. 저는 차가 멈춘 걸 확인하고 큰 소리로 친구를 불렀습니다. 살았다 생각하면서 배를 봤더니 마치 손 모양을 물로 씻어내듯 붉은 선으로 변해서는 배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무수했던 빨간 손자국은 깨끗이 씻겨나갔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아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물론
믿어주지는 않았죠. 저는 뭔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귀가했습니다. 그 현상이 뭐였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려워진 저는 배를 처분했습니다. 혼자서 낚시 가는 일도 사라졌죠. 그 무수한 손자국은 뭐였을까요? 하마나 호수는 가끔 극단적 선택자의 사체가 떠오르거나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미련을 남긴 사람의 영혼들이 덩어리가 되어 도움을 청하러 나왔던 걸까요? 이바라키현 오하라이의 해안에서 우리 회사 같은 부서팀에 K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 같이 한잔할 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K씨는 도치기현에 본가가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이바라키의 오하라이 쪽으로 놀러 갑니다. 그건 모 밀리터리 계열 애니메이션에 빠져 부인, 아이들 모두 오하라이를 좋아하게 되어 거길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K씨는 애니메이션에 빠질 때까지는 오하라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술자리에서 무서운 체험을 오하라이에서 2번 정도 겪었다고. 첫 번째는 2년 전, 모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있어 오프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현재 집합.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장소가 실제로 있어서 그곳을 돌아다니거나 하며 즐기고 밤에는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숙소로 돌아오기 전에 한 명이 오하라이 밤바다 어때? 해서 모두 함께 갔다고 합니다. 여름인데도 달빛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는 거세게 물결치고 모두 술을 같이 마시며 대화를 즐겼다고 하네요. 바다 주변은 커플 한 쌍 말고는 K씨그룹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K씨는 술을 마시던 중 깨닫게 되죠. 자기들 옆에 검은 머리를 한 하얀 여성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여성은 어느새인지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해안에는 K씨 일행만이 남게 되죠. 이야기는 점점 무르익고 술도 계속. K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라 계속해서 음료수만 마셔서 소변이 마려워졌다고 하네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 문득 해안을 봤습니다. 그러자 자기들 옆에 있던 여자가 바다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 K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쓱 하고 뒤돌아서 씩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K씨는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일단 화장실에 갔다가 서둘러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이라도 일으키는 건 아닌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모습은 없었죠.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만 그런 여성은 못 봤다고 하는 겁니다. K씨는 다시 둘러보았지만 역시 여자는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돌아가자고 해서 따라가면서 다시 바다를 봤더니 여자의 머리 부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K씨는 그 자리를 급히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소 측에 은근슬쩍 물어보자 오하라이 해안은 파도가 거칠어서 익사도 잦고 극단적 선택도 많아요. 저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은 채 숙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작년 여름 K씨 가족이 본가에 들렀을 때 아이가 해수욕을 하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성지 순례 겸 다시 오하라이로. 낮이라서 사람들도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해수욕을 하고 K씨는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를 할 때 K씨는 바다에서 치는 파도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는데요. 새하얀 사람의 손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잠수하고 있나 생각했습니다. 손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렇지만 보통 잠수하고 있다면 숨이 차서 떠오를 텐데 그럴 기척이 없습니다. K씨는 점점 이상하게 생각되었죠.
이윽고 그 손이 천천히 손짓을 해왔습니다. K씨는 유혹하는 그 손을 섬뜩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다가오니 그 손은 사라졌습니다. 시간도 흘러 피곤해 정리를 마치고 K씨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차에 오르려고 K씨는 다시 오하라이의 바다를 봤습니다. 그러자 바닷속에서 쓱 하고 흰 손이 나와 손을 흔드는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있었다네요. K씨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왜 그렇게 급발진하냐며 불평했습니다만 상관하지 않고 엑셀을 힘껏 밟았다고 합니다. 오하라이도 성지관광 같은 건 좋지만 바다는 이젠 무섭고 지긋지긋해. 골든위크 때 또 가겠지만 난 가기 싫래. 살짝 어두운 말투를 내뱉는 K씨가 인상적이었습니다. K씨는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일도 정확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는 건 의외였죠.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K씨만이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자의 영혼이나 오봉떼였기 때문에 뭔가가 찾아왔던 건 아닐까요? K씨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는 아직도 불가사의한 무서운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코츠 호수에서 시코츠 호수는 홋카이도에서도 유명한 심령 스팟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자가 죽은 뼈의 호수라는 뜻의 사거로, 즉 시코츠코와 같은 발음인데다 예전에는 그렇게도 쓰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해도 호수 밑바닥에 있는 유목 등의 사체가 걸려 좀처럼 떠오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관광지이기도 하고 낚시에도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친구와 시코츠 호수로 침 낚시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점점 해가 지고 석양이 지고 주변이 어두워져 모닥불을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풍덩풍덩하며 수면을 치는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고기일까? 하는 친구의 목소리에 어쩌면 대물일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대답한 저는 그 물고기를 겨냥해 더 먼 호수 위로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퐁당하며 루어가 물에 빠지는 소리와 함께 릴로 낚싯줄을 살살 끌어당기자 갑자기 맹렬한 끌림에 사로잡혔습니다. 야, 뭐야? 뭔가 엄청난 게 걸렸어. 대물이야. 천천히 끌어올려. 친구의 목소리에 줄이 끊기지 않도록 천천히 절벽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그 끄는 힘이 물고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낚시 경험 중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진 물고기를 본 일이 없었죠. 그리고 그 힘은 마치 반대편으로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고 저를 호수로 끄는 듯한 힘이었습니다. 안 되겠어! 줄을 끊어! 위험해! 하며 친구가 손전등으로 수면을 비춰봤더니 보통이라면 물고기는 더 먼 곳으로 도망갈 텐데요. 하지만 그것은 빛이 닿는 순간 마치 그 빛에 흥미라도 느낀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있는 절벽 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섬뜩해진 저는 칼을 들어 노란 낚싯줄을 힘껏 끊었습니다. 탱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줄이 절단되고 그 후로는 조용한 호반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체 그건 뭐였을까 신경이 쓰였던 우리는 섬뜩해져 서둘러 낚시도구를 챙겨 그 자리를 떠났죠. 일주일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 그때 우리 낚시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그 4일 뒤에 익사체가 떠올랐대. 에. 그런데 소방서 친구 말로는 그 사체에 노란색 낚싯줄하고 루어가 파고들어 있었다더라.
그 루어와 낚싯줄은 친구 말에 의하면 제가 그때 썼던 낚시도구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낚싯줄을 끊지 않고 그걸 절벽까지 끌어당겼다면